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하고와 함께하는 첨단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방송 첨대인의 소리는 밝고 알찬 방송을 모토로 대학사회 언론 창달과 정서 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정청대인의 길잡이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신속한 뉴스의 전달과 품위 높은 교양, 건전한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일주일에 월, 수, 금 3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월 26일 월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BS입니다. 네, 학형님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을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CBS입니다의 진세연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코앞으로 닥친 쓰레기 대란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늘어난 배달 용기들과 택배 상자들. 이 상태로 지구의 환경이 나빠지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SNS에서 핫했던 이슈, 나와 지구를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꿈꾼다면 꼭 알아야 할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학형님들 모두 방송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숲 제로 웨이스트는 숫자 0을 뜻하는 제로와 쓰레기를 의미하는 웨이스트의 합성어입니다. 단어 그대로
쓰레기가 제로인 삶을 의미하는데요. 즉,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실천하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로 알려진 미국의 블로거 비 존스는 플라스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자신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과정을 전부 블로그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 존슨이 권장하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필요 없는 물건 거절하기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비와 물건을 자제하는 것으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천법이라고 합니다. 둘째, 쓰는 양 줄이기입니다. 애초부터 사용되는 양을 줄이면 쓰레기도 많이 나오지 않을 테니 원초적인 문제부터 바꾸자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회용 제품 이용하기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제품이 아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구의 쓰레기를 줄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재활용은 다시 쓸 수 없을 때만 하기입니다. 다회용 제품을 여러 번 사용하여 물건 자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물건의 용도를 바꾸는 재활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썩은 제품을 사용해서 매립해 자원을 순환시키기입니다. 현재 버려지는 많은 쓰레기들이 쉽게 썩지 않아 처치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니 쉽게 썩는 제품을 사용하여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도 좋은 실천법 중 하나입니다. 막상 실천법은 들었지만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시는 학형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학형님들을 위해 제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몇 가지 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용품, 테이크아웃 시 사용되는 일회용 컵 대신 장바구니나 텀블러를 에코백 안에 넣어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회용 물건을 사용하면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팁은 노래 듣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만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 나 밟고는
다음 팁은 영수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제 전 점원에게 미리 영수증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건넴으로써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정확히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모든 용기를 헹군 후에 말려 배출해야 합니다. 용기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출 방법이 혼동된다면 인터넷에 검색해보거나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손수건을 배치함으로써 화장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배달 음식과 택배를 줄이고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가까운 상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조금 귀찮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순서로는 우리말 나들이와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CBS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말 나들이. 네, 학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곱고 올바른 우리말을 알려드리는 시간, 우리말 나들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학형님들에게 알려드릴 많은 우리말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뉴스나 메인 포털에 많이 보이는 말이 있죠. 사흘째 유지, 사흘 연휴. 여기서 사흘은 며칠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4일을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틀렸습니다. 정답은 3일인데요. 보통 1일은 하루, 2일은 이틀, 이렇게 숫자 순서대로 붙여 부르는 것 같지만 이 단어들 속에 순우리말이 있답니다. 순우리말로 서는 세 번째를 가리키는 말이고 흘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이라는 말은 서와 흘이 합쳐진 말인데요. 차츰 형태가 변해 사흘이 된 거고요. 이렇게 우리말로 1일부터 10일까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드레, 아흘에, 열흘로 말할 수 있습니다. 5일 이유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낯설면서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은 순우리말 날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곳에서 우리말을 만나게 된다면 반가울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곱고 올바른 우리말 가지고 돌아올게요. CBS 뉴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7일 2020 특허 데이터톤 대회에서 청주대학교 빅데이터 통계학과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석권했습니다. 청주대학교 빅데이터 통계학과는 박상성 교수의 지도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 유망 기술 예측과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반도체 선행 기술 조사 및 IF R&D 전략 창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최우수상 특허 청장상은 빅데이터 통계학과 4학년 김도현, 안선민, 장수지 학우가 수상했으며 우수상 특허 청장상에는 대학원 김지호 학우 그리고 4학년 이상윤, 유형식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도현 학우와 김지호 학생은 이번 대회를 통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특히 많은 도움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박상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법인 청석학원 설립자인 청암 김원근 선생 55주기와 석정 김명근 선생 44주기 추도식이 지난 10월 8일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대학 청암홀에서 엄수됐습니다. 청암 석정 선생 형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부친의 유언에 따라 1924년 대성보통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주대를 포함 총 7개의 학교를 세워 교육구국을 실천했으며 수많은 구휼 사업을 벌여 어려움에 처한 재난민과 빈민을 구제했습니다. 이 같은 공로로 청암 선생은 1964년 문화원장 국민장을, 석전 선생은 1970년 5.16 민족상 교육부문 본상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청암 석정 선생 형제가 별세한 뒤 지역사회에서는 추모 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해 매년 추도식을 열어 생애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위업을 추모해오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 전문 특허 워크숍 교육을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1인 1특허 출원 및 전문 발명 특허교육자 자격증 취득입니다. 교육 일시는 10월 30일 금요일부터 3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3시까지 미래창조관 205호입니다. 참가 신청은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에델바이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0 교육 소유자 만족도 조사에 대해 안내합니다. 목적은 더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한 설문이며 2020학년도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에 발송되는 URL 링크로 설문에 답할 수 있으며 조사 기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일요일까지입니다. 2020 온라인 진로 나침반에 대해 안내합니다. 교육 내용은 진로 설계의 필요성과 자기 분석의 중요성 이해, 직무 분석을 통한 진로 설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장 교육 대상은 2학년 재학생입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 또는 웹엑스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으로 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방식으로서 수료 시 마일리지 600점이 제공됩니다. 2학기 중 수시로 에델바이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충청북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계도 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등등 시미종의 고위험 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및 시위장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감염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구촌 말하기. 같은 시간 다른 공간,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봅니다. 오늘의 지구촌 말하기는 우리도 코로나는 처음이라 세계의 각양각색 코로나 대처법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만나볼 프랑스 파리에서 생강 배 위에서 극장하는 배극장형 야외 상영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객석 거리를 지키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영화 관람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 개최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생강 위에 배에서 즐기는 영화라니 코로나 안전수칙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낭만적일 수가 있군요. 이뿐 아니라 프랑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 18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홍콩 디즈니랜드가 개장 소식을 알렸으나 다시 일시 폐쇄했었죠. 미국 마이애미에서는 지난 여름 마이애미 해변을 폐쇄했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의 해변은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여 문제를 낳기도 했었죠. 이제는 어느새 가을이 왔고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코로나 안전수칙을 명심해 주길 바라며 지구촌 말하기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구다솜이었습니다. 책 속으로 한 발짝. 네, 학형님들 안녕하세요. 책 속으로 한 발짝 진행의 진세연입니다. 오늘 책 속으로 한 발짝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인물의 섬세한 심리 묘사와 위트 있는 문체가 특징인 베스트셀러 작가 정유정의 소설입니다. 정유정 작가는 전무후무한 하드보일드 장르 문학 작가로 7년의 밤, 내 심장을 쏴라, 28 등 다양한 소설들로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많은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악을 마주한 인간의 본성을 깊이 탐색하는 소설, 종의 기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악설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종의 기원, 이 소설 속으로 한 발짝 다가가 볼까요? 가상의 신도시 군도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유진은 전화벨 소리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피범벅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로 물든 자신의 방, 아래층에는 끔찍하게 살해당한 어머니의 시신, 그리고 어젯밤 길가에서 살해되었다는 또 다른 여자. 과연 유진이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인 걸까요? 흩어져버린 기억들의 조각을 끼워 맞춘 유진은 이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선천적인 사이코패스의 시점에서 서술된 이 책은 신선한 충격과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도덕과 교육, 윤리적 세계관을 철저히 깨나감으로써 평범했던 한 청년이 살인자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 말하자면 악인의 탄생기를 정유정 작가는 소설로 풀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정유정 작가는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을까요? 정유정 작가는 소설이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징후를 찾아내고 이야기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상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운명의 폭력성에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이며 소설을 통해 어두운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건 운명의 폭력성을 자유의지로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우리는 모두가 타인의 행복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공감과 연민이 점점 결여되는 우리들의 모습, 종의 기원 속 유진과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이상으로 책 속으로 한 발짝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학형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하늘 구름 색은 조빛가에 저 태양 빨간 빛이 두물 같아. Oh tell me I'm the only one like I fancy you, I fancy you, fancy you. Strangers 끝에 난 장미 같아. 괜찮아 좀
짜자랄랄라 baby 달콤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는 지금 내 기분 so lovely 깜깜한 우주 속 가장 반짝이는 저벽 그 옆에 큰 네가 거기 나와 fancy you 아무나 원하지 않아 Hey I love you 그래 너와 fancy you 꿈처럼 행복해도 돼 Cause I need you fancy you 너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 fancy you 오늘은 쓰레기 대란 속 지구를 지키는 방법,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기온은 점점 높아지고 이상기후가 생겨나고 있는 지금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절실해지는 순간입니다. 학경님들도 자꾸 소소한 실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뿐만이 아닌 후대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실천, 제로 웨이스트. 우리 모두 다 같이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들은 하고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제작의 문수희 프로듀서, 기술의 허가운 엔지니어, 진행의 저는 진세연이었습니다. 본 방송의 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을 검색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10월 26일 월요일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방송 청대인의 소리는 방송약호 CBS 주 3회 3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고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BS 여기는 하고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BS